자, 실제도 3부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번으로 삼국사회가 기록한 칠지도를 했고 2번으로 삼국유사가 기록한 칠지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삼국지 동의전이 기록한 칠지도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개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왕력복원, 2번 변진한 시대, 구체적으로 3, 4세기입니다. 3번이 삼국지와 일본서기의 기년비교, 양쪽 연도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한지. 4번이 삼국지 동의전의 변진한조 주요부. 왜 변진한조를 봐야 됩니까? 가야 칠국이 바로 변진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라의 진한시대와 사료 비교. 삼국지 동의전과 이 삼국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어디를 서로 비교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신라의 진한시대를 가지고 삼국지의 변진한조와 비교하는 겁니다. 다음 6번이 삼국지 동의전으로 보는 가야의 건국시기예요. 삼국지 동의전은 가야가 언제 건국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맺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1시간에 못 합니다. 분량이 조금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지고 자르기로 했어요. 앞에 1, 2, 3을 이번에 녹화하고 4, 5, 6, 7은 다음에 녹화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 삼국지 동의전이 기록한 칠지도입니다. 1. 삼국유사 남가야 왕력복원, 2. 변진한 시대, 3. 삼국지와 일본서 기념 비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유사 가락국기 왕력을 복원하는 겁니다. 앞에서 했어요. 가락국기 왕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야 5왕이 42년서 406년까지 통치합니다. 평균 제위관 73년이에요. 말이 안 되는 연도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후기가야 5왕이 407년에서 562년까지 통치해요. 후기가야는 합리적입니다. 이걸 복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야 5왕 기간에 사실은 변진한 시대 80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가락국기 왕렬이라는 것이 이 신공황후 49년주에 멸망한 남가야 왕력입니다. 그래서 신공황후 49년이 몇 년입니까? 227년이에요. 그래서 227년에 사실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야 5왕은 42년부터 227년까지 있었으며 평균 제위관은 37년입니다. 수로왕이 좀 길어서 그렇지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변진한 시대가 180년이에요. 왕통 공백기죠. 227년에 407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가야는 이상이 없습니다. 가락국기 후기가야는 이상이 없다. 가야사에서 제일 중요한 변진한 시대의 시작과 끝이 어딥니까? 227년 전기가야 멸망할 때 20부망 시절입니다. 이때가 변진한 시대의 시작이고 407년 좌지왕에서 후기가야 건국되면서 변진한 시대가 끝나게 된다. 가야사를 3기로 나누는 방법과 2기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3기로 나누는 방법은 주로 남가야, 즉 김해가야사에 적용되는데 전기, 변진한기, 후기 위에 나와 있는 오른쪽 컬럼처럼 그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기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임나가야에 해당되는데 3세기 중반 이전을 전기가야, 3세기 후반 이후를 후기가야,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건국은 똑같아요. 1세기 중반 건국에서 3세기 중반까지 우리가 전기가야, 그 다음에 3세기 후반에 시작해가지고 6세기 중반까지 그걸 우리가 후기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야사는 김해가야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임나가야로 대표가 됩니다. 고고학적 유물의 출토도 남가야와는 다르고 임나가야와 같습니다. 가야사는 임나가야가 대표가 돼요. 칠지도에 복원된 것은 전기가야 왕력입니다. 전기 왕력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왕력은 가락국기 왕력은 전기가야를 왼쪽처럼 적어놓고 있어요. 수로왕이 156년, 거등왕이 53년, 마푸왕 37년, 거미줄왕 54년, 이푸왕 60년 이렇게 해놨지만 칠지도를 가지고 복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입니다. 수로왕은 63년, 거등왕은 37년, 마푸왕은 30년, 거미줄왕이 22년, 그리고 마지막인 이시푸왕이 28년.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저게. 그래서
가락국기, 즉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가락국기의 남과의 왕정은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제위기한이 있었어요. 복원을 해놓고 보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수로왕이 좀 길게 제위했을 뿐 아주 부자상속이면 특히 아주 합리적입니다. 자, 이제 변진한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1번은 뭡니까? 4세기 전 변진한 시대에 백제와 삼국사기의 백제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릅니까? 2번 중국 사서는 신라가 본래 진안의 일국이었다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라가 진안의 일국이었어요? 어떤 계기로 언제 어떤 계기로 진안의 일국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언제 어떤 계기로 진안의 일국에서 벗어납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 신라사의 기본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걸 알아야 성골이 뭐고 진골이 뭐고 이런 것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4세기 전 삼국사기 백제란 무엇인가? 삼국사기 백제란 뭐냐면 자, 1. 건국에서 계루왕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루왕 2세기 중반이에요. 원조가 건국했으며 국명은 100백제 백제였다. 그러다 초고왕 때 어떻게 됩니까? 2세기 중반 초고왕부터 계왕까지 약 200년 동안 백제가 다음릉국이었어요. 이 백제는 뭡니까? 목지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지국 다음릉국이었어요. 목지국 밑에 있는 마한 밑에 있는 그 일국이었습니다. 국명이 뭐였어요? 열십자 십제 또는 맞백자 백제였어요. 삼국 경인전 시대는 여기 있죠. 국명을 변경한 겁니다. 초고왕 때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세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말갈족 국가를 건설해요. 야, 무슨 삼국사 백제가 말갈족 국가입니까? 네, 말갈족 국가 건설합니다. 삼국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세기 어떻게 됩니까? 백제의 왕비족으로 성장해요. 백제가 뭡니까? 목지국의 왕족, 삼국사기 백제가 왕비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류가 건국한 나라가 왕족이 되고 원조가 건국한 나라가 왕비족이 되는 거죠. 둘이 손을 잡게 됩니다. 이 백제라는 나라가 그럽니다. 왕족과 왕비족으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근초고왕 23년 368년입니다. 무진년이에요. 봄 3월에 근초고왕이 어떻게 됩니까? 신라와 혼인합니다. 신라로 말선물이에요. 말. 백제 문화에서 말선물은 혼인입니다. 어디에 말선물이 혼인이라고 나옵니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잘 보십시오. 아니면 제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라와 혼인하고 공립돼서 국호인 100백자 백제를 회복해요. 그리고 다시 백제왕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황해도가 근초고왕의 신민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369년에 황해도 침공을 시작하고 근초고왕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민인 황해도가 고구려 공격을 받는데 그걸 가만히 둘 수 있어요? 가서 막아야지. 그래 두 나라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근초고왕 고건왕 전쟁 원인이에요. 삼국사기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368년에 봄에 그 백제에서 신라로 말 선물이 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광개토왕 비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삼국사기 백제를 백잔 또는 통치자를 백잔주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5세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으로 천도한 백제 목지국이에요. 대신하여 한반도를 정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4세기 전에 백제란 무엇인가? 비류가 금강역에 건국했어요. 미추홀에 건국한 겁니다. 목지국이 미추국이란 말이에요. 진왕이 통치했어요. 진왕이란 말은 큰 왕이란 말입니다. 대왕이란 말로 그 밑에 소국 체제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 스스로는 백제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는 모든 엄들의 지배자다. 엄들의 제1인자다. 위에 있다. 그래서 성엄이라고 쓰기도 해서 저 실제적 표현입니다. 성엄. 마한진한 변한 소국들로 구성되어 백제란 마한진한 변하는 소국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각 소국 간 혼인을 낸 실력자가 통치해요. 혼인은 언제입니까? 국가 간 혼인은 봄에 합니다.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왕실을 뭐라고 했습니까? 진조 부여역 묘지석입니다. 또는 천조 일본석인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세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3세기에는 가야 7국을 통합하여 변진한 제재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외여왕 비묘를 외왕으로 책봉해요. 이 7제도죠. 4세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지국 왕권이 영산강역 세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3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금강유역이 왕족이고 영산강유역이 왕비족이었어요. 그런데 4세기에는 왕비족이던 영산강유역 세력이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파트너로 잡아요?
한강유역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 한강유역 최대 세력이 왕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삼국사기 백제가 왕비적이 되는 겁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4세기 초 비류왕 때예요. 백제 왕비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 다음에 390년에 응신이 웅진에서 백제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리고 391년 바로 신묘년입니다. 이 문제의 신묘년에 응신이 왕비적인 삼국사기 백제와 혼인합니다. 혼인은 어떻게 돼요? 백제왕으로 공립되어 사만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만이 되고 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 친고구려 세력이던 삼국사기 백제와, 왜 삼국사기 백제가 친고구려 세력입니까? 이 정체가 말갈국입니다. 말갈국. 그러니까 당연히 성민이라고 하죠. 신라가 백제의 신민이 되자 고구려가 분노하여 392년에 경기도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개토왕의 침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392년부터. 광개토왕 비문에는 저 백제를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왜라고 적어놨어요. 왜? 또는 잔국, 그 통치하는 잔주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잔국과 백잔, 잔주와 백잔주,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한쪽이 왕족이고 한쪽이 왕비적인 거죠. 그 다음에 397년에 외국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7왕이 80년을 보내요. 외국에 가서. 그리고 477년에 다시 백제로 전도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백제가. 그래서 4세기, 아니다. 5세기 후반인 477년에 다시 백제로 전도한 고고학적 증거가 뭡니까?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문 출현입니다. 당시 그 웅략 천왕조에 나와 있는 웅략의 강료들이 모두 백제로 오는 겁니다. 다 백제로. 그 웅략의 강료라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 위에 있는 영산유역 세력인 여씨, 목씨, 사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후원문 출현한다. 중국 사서의 신라의 진한시대 기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한 3세기는 뭐라고 합니까? 진한은 처음엔 6국이었는데 점차는 12국이 되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진한 소국들이면 처음에 20국이 그 다음 발전하면서 10국이 되고 10국이 5국이 되고 5국이 뭐 2국이 되고 마지막에 1국 신라로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말이 되느냐? 처음에 6국이었던 게 점차는 12국이 됐다는 것이 저 맞습니다. 삼국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삼국사기를 봐야 저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맞구나. 진한이 처음에 6국이었는데 점차는 12국이 됐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라에 대해서 신라조가 중국 사세에 분리돼 나오는 건 어디부터입니까? 양서부터요. 6세기 양서. 뭐라고 나오냐? 그 선조는 본래 진한의 종족이었다. 그런데 뭡니까? 진한은 처음에 6국이었는데 점차는 12국이었다. 이거 삼국지 동의전 빌려온 겁니다. 신라는 그중 1국이었다. 그 다음 위나라 장수 무구검이 광구검입니다. 고려를 격파하여 고구려예요. 고구려 왕이 옥조로 쫓겨갔다. 이후 1. 고구려군이 2. 위군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신라를 세웠다고 한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후 1번 고구려군, 2번 위군. 어느 쪽이 맞아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삼국사를 보면 알고 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뭐가 맞습니까? 위군이 맞습니다. 위군이 신라를 세우게 됩니다. 어디 삼국사기에 위군이 신라를 세웠다고 나옵니까? 책을 잘 봐야 된다. 아니면 제 책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라는 본래 1. 진하는 후에다. 2. 변하는 후에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자, 신라는 어느 쪽이 맞아요? 삼국사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신라국 본 변한지 묘후야 뭐 이런다. 변하는 후에가 맞습니다. 변하는 후에다. 그러면 자 질문. 신라가 진하는 종족인데 변하는 후에인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뭘 봐야 됩니까?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바로 답변이 나온다. 자,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죠. 자, 변진한 시대 108년입니다. 남가야가 멸망하는 신공 49년부터 즉 227년부터 그 다음에 영락 17년 변진한 이 해체됨으로써 사만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407년까지 이때를 우리가 변진한 시대 180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은 227년 가야칠국 멸망,
끝은 뭡니까? 변진 끝은 407년 변진한 시대 해체입니다. 그래가지고 후한서와 삼국지는 뭘로 나눕니까? 고구려 위 전쟁이에요. 고구려 위 전쟁을 경계로 이전이 후한서 통이전, 이후가 삼국지 통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저 3세기 후반부터 진서의 통이전 시대인데, 예. 3세기 말에 29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로국이 멸망합니다. 아니 무슨 신라가 멸망합니까? 내 신라 멸망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삼수사기를 보세요. 298년에 사로국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5년에 고구려 위 전쟁이 있고 342년에 고구려 전현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변진한 시대의 큰 전쟁이 두 개입니다. 고구려 위 전쟁, 고구려 전쟁. 이 위 전쟁과 전현 전쟁은 한국사의 시대 구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사는 어떻게 전교와 후기로 구분됩니까? 신라사는 342년에 있었던 고구려 전현 전쟁을 경계로 그 앞에를 전기신라, 그 뒤를 후기신라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전기신라의 마지막 부분이 진안시대예요. 298년에 사로국이 멸망할 때부터서 고구려 전현 전쟁이 있던 그때까지가 진안시대예요. 그 진안시대의 기록을 가지고 삼국지 동이전의 변진한조와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서 비교하는 거예요. 사료를 1대1로 비교하게 됩니다. 뒤에 한번 할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후기신라. 후기신라 앞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후기신라의 시작이 경계가 뭐예요? 고구려 전현 전쟁이에요. 그래서 후기신라 앞부분 약 150년 내지 200년, 그러니까 4세기 후반, 4세기 중반이 경계니까 5세기, 6세기 초까지 이때를 우리가 마립간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 2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사 시대 구분이 고구려 전현 전쟁으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야사. 가야는 크게 전기가와여, 후기가야로 가야사를 분류하는데 뭐가 분류합니까? 고구려 위 전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겁니다. 고구려 위 전쟁을 기준으로 앞을 전기가야, 뒤를 후기가야라고 해요. 후기가야서도 고구려 위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변진한 시대가 끝내는 407년까지, 그래서 3세기 후반과 4세기 약 150년이 그 후기가야의 전성기예요. 이 가야 유물의 전성기입니다.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라에서 출토되는 유물보다 가야에서 출토되는 유물 수준이 높아요. 이 가야의 전성기로 사료상으로는 뭐의 전성기예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외의 전성기입니다. 요 약 150년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사에서 중특기어 중요한 407년에 있던 남가야 제거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시대 구분이에요. 일본사를 알아야 하죠. 당연히 아닙니다. 일본사가 야요시대에서 고분시대로 넘어가는 경계가 가야사가 전기가야에서 후기가야로 구분은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가야에서 후기가야로 바뀔 때 일본은 동시에 야요시대에서 전기고분시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위 전쟁, 요동 벌판에서 고구려와 위가 전쟁이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일본사가 야요이 시대에서 고분시대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 고분시대를 우리가 가야식 고분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고분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그것은 이 변진한 시대가 끝날 때 끝나게 됩니다. 즉 4세기 말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전쟁부터 4세기까지 대략 150년을 전기 고분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서기 공백시대예요. 일본서기에 이때 해당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편년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공 49년 그 칠지도가 이제 신공 52년 칠지도입니다. 신공 아무튼 저가 4세기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서기에는 4세기 기록이 없어요. 일본의 4세기 뭐 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의 4세기가 어떤 사유였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은 있어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 고분시대에는 일본의 국가가 없었다.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할 사관이 없고, 사관이 없으니까 일본서기에 거기가 공백지도로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없어요. 그리고 390년, 407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격할 때 이때를 경계로 전기 고분시대가 중기 고분시대로 바뀝니다.
이 중기 고분 시대와 후기 고분 시대는 백제식 고분 시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중기 고분 시대에 이 백제 진왕의 목지국이 외국으로 전노함에 따라서 일본 열도에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시대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진환 시대의 큰 사건이 뭐가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삼국지와 일본서기의 기년을 한번 비교합시다. 이제 중간에 삼국사기를 넣어가지고 같이 보는 겁니다. 170년대부터 가져왔어요. 뭐 앞에도 있지만 171년이 중해 2년입니다. 후한 영제 건영 4년이에요. 이때가 172년이 중해 8년, 후한 영제 희평 1년입니다. 그 다음에 173년이 중해 9년인데 이때가 후한 영제 희평 2년으로 외국에서 내란이 발생해요. 이때가 비미호가 26살입니다. 이때 26살 먹은 비미호가 어떻게 합니까? 신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아달라이 사금 때죠. 외국 내란이 발생하자 구원을 청할 때가 신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라가 당시 최후 강국이기 때문에 변진환 시대. 그리고 174, 175, 176, 170, 178 내란기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일본서기 삭제했어요. 내란기. 아무런 기록이 없었어요. 이 내란 때문에. 후한 환제는 제위관이 146에서 168년입니다. 그 다음에 영제는 168년에서 189년이에요. 그래서 통상 후한 환영제식이다. 환제 영제식이라면 2세기 중후반을 뜻하는 겁니다. 외국이 후한 환제 영제식이 내란이 있다 하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환제가 아니고 영제식이에요. 내란은 영제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환제가 틀린 거냐? 제가 앞에 얘기했는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160년대에 가면은 외국이 혼란스러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나는 아니라지만 그 혼란기까지 합하면은 환제 영제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란만 보면은 영제 시기에 있어서 영제가 맞습니다. 179년이 신공 원년이에요. 동시에 비미호 원년입니다. 후한 영제 광화 2년이에요. 이때 비미호가 32살이었어요. 근데 신공 원년에서 신공 13년까지의 기록은 비미호 기록이 아닙니다. 응신의 왕후 중위 기록이에요. 즉 5세기 초의 기록입니다. 5세기 초의 기록을 여기다 모았어요. 다음 점 한번 봅시다. 184년이 중요한데 신공 6년이 비미호 6년입니다. 후한 영제 17년이에요. 이게 버류의 1년입니다. 남가야 거미질 10년이고 신라가 박씨에서 석씨로 왕통이 전환되는 거예요. 왜 박씨에서 석씨로 전환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진안 지역 대부분이 백제 진왕의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안 지역이 2세기 후반에 그 과정에서 결국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박씨의 석씨로 박씨가 석씨가 더 강력했어요. 그 당시에 왜 석씨가 더 강력합니까? 박씨는 북에서 더 이상 이민이 안 옵니다. 말 타고 이민이 안 와요. 고구려에 막혀가지고. 그러나 석씨는 배 타고 계속 왔어요. 그래서 세력이 강해진 석씨가 왕권을 인계합니다. 박씨로부터 왕권을 받아요. 이게 결국 진안 지역이 백제 진왕에 넘어감에 따라 어떤 책임에 따른 왕권 교체의 성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 후반에 진안 지역이 대부분 백제 진왕 통치에 들어가자 신라가 왕권이 바뀝니다. 버류의 사금은 등장이죠. 석씨 사금에. 버류의 사금이 등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초대 왕인 석타래를 신라 왕통에 집어넣어요. 그때. 그 다음에 192년 신공 14년 비미호 14년인데 이때부터 기록 공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서기 편자들이 뭘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3세기입니다. 201년, 3세기 201년. 이때 신공 23년이 비미호 23년이에요. 내사금 6년, 남가야 20부망 4년인데 후한 헌제 건한 6년입니다. 이때 신라와 남가야가 국호네요. 국호는 언제입니까? 사만의 국호는 봄에는 겁니다. 20부망 4년, 왕된 지 4년 만에 국호를 하는 걸 보아서 가야가 요청합니다. 20부왕의 왕비가 내이사금은 딸이 아니었을까? 이게 추정합니다. 이 내이사금은 딸이 아니더라도
신라 왕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품왕이 신라 왕실의 여인을 왕비로 삼고 혼인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변에 이 마하느님이 1세기에 진왕, 백제 진왕에 통합됐고 2세기에 진안지역이 통합되면서 3세기에 점점 진왕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혼인하고 군사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혼인동맹을 맺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203년, 신공 25년, 비묘 25년인데 이게 내이삭은 8년입니다. 29만 6년이고 후한 헌제 건한 8년이에요.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와 하류에 대방군이 설치돼요. 공선시에서 대방군이 설치돼가지고 대방인들이 대거 한반도로 이동해야 됩니다. 한반도로 민족 이동해. 이게 뭡니까? 이 삼국사기에 말갈의 세 차례 출연합니다. 그 백제본기에 신라본기에 출연 최초에 출연하는 것이 백제 건국에 출연하는 것이 말차례 1차 공습. 그리고 대방군 설치로 나타나는 것이 말갈의 2차 공습이에요. 그 다음에 5세기 이후에 말갈의 3차 공습. 아무튼 이때 이 하루에 대방군이 설치되면서 대방인들은 한반도로 대규모 민족 이동이 벌어진 것이 말갈의 제2차 공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207년에 신공 29년 비미호 29년입니다. 내이상음 12년, 이시품왕 10년인데 백제 진왕이 임나가야를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외국과 교통로가 확보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삼국사기 보고 아는 겁니다. 어디 삼국사기에 진왕이 임나가야를 정복해서 나옵니까? 책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산 지역이 그러니까 한반도와 외국을 연결하는 중간 교통로의 요점인 부산의 임나가야가 진왕의 통치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외국과 교통로가 확보된다는 거. 이때가 비묘가 60세였습니다. 환갑쯤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2년, 신공 34년, 비묘 34년, 내상음 17년, 이시품왕 15년이 남가야 왕자가 신라의 볼모로 가는데 이게 마지막, 정기가야 마지막 기록입니다. 남가야 마지막 기록이에요. 자,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 문제를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신라는 신라본기의 외와 몇 번 혼인하였는가? 자, 여러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신라본기에 언제 외와 혼인했다고 나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게? 신라가 신라본기에 외와 혼인하였는가?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봄에 친선사신 교환으로 나옵니다. 혼인이 그런 거예요. 그 몇 번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총 4번입니다. 답은 사흘. 어떻게 사흘입니까? 2세기에 지마이사금이 이 신라본기 외왕실과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외와 신라 사이의 평화가 장기간 계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세기 기림이사금 때 신라를 통치하던 장은이 신라본기 외와 결혼이 됩니다. 이게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4세기 흐레이사금 때 신라를 통치하던 금리가 신라본기 외와 혼인해요. 그런데 저번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흐레이사금 때 또 한 번은 혼인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신라가 혼인을 거절합니다. 신라가 혼인을 거절하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라는 신라본기를 몇 번 혼인해요? 답은 3번, 한 번은 불발. 이것이 답입니다. 4번은 혼인과 혼인 시도가 봄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라본기에는 사만의 일국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만은 당시에 국혼을 언제 했어요? 봄에 했습니다. 봄에. 이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록이 뭡니까? 바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4번째, 흐레이사금 4번째 기록이에요. 신라가 혼인을 거절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기록이 삼국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을 보십시오. 제 책 보면 왜 이게 중요한 기록인가 나옵니다. 그리고선 뭐가 나옵니까? 233년부터 삼성백제 왕력을 베낀 기년여장령 기록들이 등장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거라도 갖다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옵니다. 칠지도가 간 8년 후, 칠지도 책봉 8년 후 238년, 신공 60년, 비미호 60년에 위명제 경초 2년에 비미호가 무려 91세예요. 친위 외왕 책봉을 받아요. 그 외소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비미호가 칠지도 책봉한 걸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위치를 굳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외국의 이 위나라에 가서 친위외왕 책봉을 받게 됩니다. 실제도 책봉 8년입니다. 만약에 친위외왕을 먼저 책봉 받았으면 백제 목지구로부터 실제도 책봉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도 책봉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친위외왕 책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정확히 맞는 겁니다. 8년의 차이가 있어요. 실제도 책봉하고 8년 후에 친위외왕 책봉을 받게 돼요. 그리고도 뭐 243년, 신공 65년, 비묘 65년, 위나라 소제 정시 4년, 비묘가 무려 96살입니다. 인생이 만년이네요. 동 12월 기록을 보면 외국 여왕 비묘 유사 봉헌 사신 보내서 뭐 선물을 바쳤다. 이래가지고 비묘 기록이 나옵니다. 거의 이때가 마지막 위나라와 접촉은 마지막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47년 신공 69년이 비묘 67년이요. 위 소제 정시 8년에 신공이 백설을 죽어요. 이때 비묘도 백설을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 서기에 긴 왕통 공백이 시작돼요. 일본 서기 편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언제까지 기록했습니까? 390년 응신축이 붙일 때까지 텅 비어 있어요. 약 150년가량이 비는데 이게 바로 전기 고분 시대예요. 자, 35분 동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요거 너무 지루하니까 자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지 통일전이 기록한 70도 두 번째입니다. 삼국지 통일전의 변진한조 주요부를 보겠어요. 70도와 관련된 예를 들면 국명 같은 거 봅니다. 변진한조에 보면 변진한 국명이 쫙 나와요. 그 국명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 보고 아는 겁니다. 이거 맞구만 아는 거예요. 변진한이 24국이라고 하면 24국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를 보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맞네. 그 다음에 신라의 진안시대와 삼국지 통일전을 1대1로 비교하게 됩니다. 사례 어느 정도 양쪽 기록이 정확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삼국지 통일전으로 보는 가야의 건국식이에요. 삼국지 통일전을 보면 가야의 건국연도를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 무슨 소리예요. 내가 30년 삼국지 통일전 봤는데 어디에 가야의 건국연도가 나옵니까? 책을 잘 봐야 됩니다. 삼국지 통일전에 보면은 가야의 건국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맺은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